내가 이제 받는 금액에 대해서 10년간 5천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1억 원까지가 10%였는데 그걸 이제 2억 원까지 10%로 좀 바꿔줬습니다. 최고세율 구간이 30억 원 초과되면 50%의 아주 고율의 세금이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고 말 그대로 최고 구간이 10억 원 이상일 때 40%로 좀 그래 바뀌었습니다. 둘 다 무상으로 받는 거는 똑같지만 이제 살아생전에 주느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받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둘 다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 뭐 증여세만 무조건 개편됐다라기보다는 상속의 부분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게 된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이장원 세무사님 모시고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두꺼비 TV 이장원 세무사라는 채널 운영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부동산 기반으로 이제 자산 관리 위주의 이제 업무를 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 상속 증여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산가분들의 고민을 좀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번에 상속세 개편안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보면 눈에 띄는 항목이 상속세 잔여 공제 금액 5억인 것 같은데요. 증여나 상속은 보통 같이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증여세도 잔여 공제 5억으로 바뀌는 건가요? 우선 이 질문을 제가 또 이제 제 채널에서도 올렸는데 이게 질문이 제일 많으셨어요. 근데 이게 상속세만 바뀝니다. 상속세에서도 그래서 잔여 공제가 있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사실 있었어요. 근데 있었는데 이걸 이제 대부분 몰라 하셨죠. 왜냐면 이제 공제 액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일괄 공제 5억 원, 뭐 그냥 5억 원 있어도 뭐 상속세 안 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원래 이것과 한 덩어리 중에서 이제 두 덩어리 중에서 큰 금액으로 공제를 해줬었는데 이 두 번째 덩어리가 이제 기초 공제 2억 원 플러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그다음에 뭐 미성년자 공제, 연로자 공제, 뭐 장애인 공제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 대부분 나머지 공제는 거의 적용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자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그러면 자녀가 막 7분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도 이제 정말 많은 상속세를 진행을 도움드렸지만 이제 한 100건 중에 한두 명 정도가 7분이세요.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대부분은 그래서 5억을 적용을 받았었죠. 근데 그게 이제 10배나 증가돼 5억 원이 되니까 갑자기 전에 없던 이제 공제의 변화라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증여세 쪽으로도 옮겨지는가 궁금하신 거죠. 왜냐하면 증여세 쪽에 그게 있잖아요. 직계존비속간에 5천만 원까지 네. 10년간 공제가 되니까 그게 5억 원으로 늘어나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안타깝게도 그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또 그 다음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상속세를 사실 줄이려고 좀 이제 증여하는 목적도 상당했는데 그 목적이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증여를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고민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에도 변화가 있다고는 들었는데요. 그 주로 어떤 분들에게 절세 효과가 있는지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증여세 변화는 뭐 엄청 크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게 좀 애매하긴 한데 공제 액수 변동은 없고 과세 표준이라 그래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이제 받는 금액에 대해서 10년간 5천만 원 빼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세율을 곱하는데 1억 원까지가 10%였는데 그걸 이제 2억 원까지 10%로 좀 바꿔줬습니다. 계기가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97년도랑 비교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왜냐하면 97년도 이후로 공제 액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27년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보도자료에는 물가 상승률이 97년 대비 이제 2배나 올라갔고 뭐 자산인 주택 가격이 97년 대비 뭐 전국 2.2배, 수도권 2.8배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반영해 주겠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 물가 더 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더 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은 개편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고 세율 구간이 좀 사라졌습니다. 최고 세율 구간이 이제 30억 원 초과되면 50%의 아주 고율의 세금이었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되고 말 그대로 최고 구간이 10억 원 이상일 때 40%로 좀 그래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 세율은 이제 상속세랑 증여세 둘 다 같이 씁니다. 말 그대로 증여는 살아생전에 주는 거고, 네. 그다음 상속은 내가 이제 죽으면은 자동으로 받는 건데 둘 다 무상으로 받는 거는 똑같지만 이제 살아생전에 주느냐,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받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 둘 다 적용된다라는 점에서 제가 봤을 때 뭐 증여세만 무조건 개편됐다라기보다는 상속의 부분에서도 유의미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게 낮은 구간인 1억 원, 2억 원으로 늘어난 거는 저는 실무적으로는 약간 유의미하다고 보는 게 네. 작년에 개편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혼인신고 전 2년, 후 2년 아니면 출산을 하거나 이제 네. 출산하고 2년 이내에 이제 증여를 해주면 1억 원 증여를 더 해주겠다. 증여재산 공제를. 그래서 1억 원 플러스 10년간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별도로 있으니까. 그래서 신랑 1억 5천, 신부 1억 5천 받아가지고 이제 결혼을 좀 시작을 해라라는 거였거든요. 네. 근데 이건 좀 적합한 공제였었어요. 왜냐하면 결혼 평균 자금이 한 3억 정도래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그 지금 부동산 가격 사실 더 오르고 있잖아요. 요즘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죠. 예, 너무 이게 쫓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부담될 정도로 올라가니까 그런 면 때문에 사실 실무에서 더 큰 금액을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면 전세금도 올랐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제 집값은 당연히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주고 싶다. 근데 그런 지원을 받게 되면 사실 증여세 세무조사가 많이 꽤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택 뭐 저희가 이제 주택 취득할 때 취득자금 소명서 쓰잖아요. 네. 그다음에 전월세라면 전월세 신고제도 있어요. 사실은 뭐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거나 이제 월세 30만 원 초과하면은 그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조사가 불거지니까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반영해가지고 혹시나 추징 당하더라도 좀 세액을 낮춰주자 이런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조사가 진짜 신혼부부가 제일 많거든요. 아무래도 결혼식하고 또 집 구매할 때 돈 들어가는 곳이 많다 보니까 또 맞습니다. 고액이 많이 오가다 보니까 세무조사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증여세 공제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건데 네. 그 부분이 사실 좀 의외거든요. 이게 마지막 공제가 2014년도였어요. 그때 이제 자녀에게 이제 성인 자녀 기준으로 봤을 때 3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이게 5천만 원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도 조금 높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녀 결혼이랑 출산 지원으로 1억 원 신설됐으니까 넉넉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결혼한 지가 이미 예를 들어서 8년이 지났고 그렇죠. 아이가 첫째 난 지는 6년이 지났고 네. 둘째 난 지는 4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분은 이 적용을 절대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분들이 좀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스타트해서 지원해주자라는 목적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으셨던 분들이 사실 결혼과 출산을 위해서만 돈을 쓰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이 한국 사회가 사실 좀 스타트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저는 이제 마중물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마중물이 있어야 돈도 좀 벌고 사업도 좀 해가지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건데 뭐 결혼하고 나서 사업을 무조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을 하다가 결혼할 수도 있는 건데 그 사업을 스타트를 못 해요. 너무 자금이 많이 들어가죠. 네. 창업 관련돼서도 제가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얘기 들어보면 요즘은 1억 가지고는 뭐 스타트를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여기서 증여재산 공제 좀 늘어나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뭐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창업자금 증여 과세 특례라고 자녀가 창업한다 그러면 5억 원까지는 세금 안 매기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런 제도도 있기는 하지만 업종의 제한이나 사용의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들이 많아 버리니까 이걸 뭐 쓸 수가 있나? 예를 들어서 그걸 자녀에게 주는데 그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지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제한도 있어 버리니까 아니 그러면 창업하려면 아버지가 늙을 때까지 기다리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와 버리니까 사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쉬운 거는 증여를 하는 여러 요인 중에 있지만 이 방금 말씀드렸던 요인도 있지만 이 증여자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뭐 예를 들어서 3주택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가 아직도 중과세율이 나오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3개인데
내가 이거 하나 주택은 없애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걸 이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고 싶은 상황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맞물려 가지고 했을 때도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증여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렇죠. 예전에 비해서 너무 커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왜냐하면 증여세라는 거는 이 받는 수증자가 대한민국에서 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증여세가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입니다. 주택 하나를 뭐 자녀에게 10억짜리 하나 해주고 싶다. 그러면 증여세가 뭐 얼마 나오는지 아세요? 뭐 얼추 몇 억 나오겠죠. 뭐 한 2억 2천 나오는데 거기다 취득세 포함하면 3억 낸다. 근데 그 세금을 자녀가 다 내야 된다. 자녀가 돈이 있으세요? 돈 없어요. 그러니까 상담이 무의미하면 제가 상담을 아예 안 하거든요. 네. 그 자금이 어차피 자녀가 없다. 자녀분 연봉 얼마냐? 연봉 한 4천만 원 된다. 얼마 모았냐? 2천만 원도 못 모았죠. 취득세도 못 내실 거다. 근데 무슨 증여냐?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거는 수치를 알아가는 건 좋은데 그게 어차피 실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네. 말씀 좀 드리죠. 아쉽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증여세 공제 금액이 추후에 바뀔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사실 상속세랑 증여세 이번에도 27년 만에 바뀌잖아요. 공제가 상속세가 얼마 만에 바뀔지 사실 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최근에 2023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녀의 결혼 및 출산 관련된 1억 원 공제 더해주겠다는 게 신설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하나 신설이 되면은 그 유사한 것들에 대한 개편은 제 개인적 생각인데 몇 년간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몇 년간에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쉽네요. 네. 아주 아쉽죠. 예. 혹시 그 세법 개정안 중에서 상속세의 변화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주면 이렇게 확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례가 좀 있으실까요? 얼추 말씀드려 보면은 지금 세금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액수가 줄어들어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이제 국세 통계를 많이 보기 때문에 왜냐면 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전 이제 책도 쓰고 하니까 강의도 하고 하는데 가장 많은 상속세 신고하시는 분들이 10억하고 20억 원 사이가 제일 많으세요. 네. 재산 여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0억 원 이하 5억 원 이상 그다음에 10억 20억 초과 30억이에요. 여기가 몇 프로냐면요. 거의 88% 여기 다 있어요. 예. 그렇구나.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인원이 여기 뭉쳐 있거든요. 여기 인원이 많은데 기존의 일괄공제 이제 5억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으로 15억 원의 재산이 있다. 일괄공제 5억 원 빼고 상속세 10억 원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한 2억 4천만 원 나와요. 네.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있었다. 그럼 배우자도 기초공제가 이제 5억 원은 받잖아요. 네. 그럼 10억 원 공제하면 한 9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녀가 만약에 내가 2명이다 라고 하면은 이게 공제액수 확 올라가죠. 그러면 이제 한 12억 원까지 공제를 받으니까 상속세가 5천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거기다 배우자까지 있다? 상속세 안 내죠. 17억 원까지 상속세를 안 내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걸 개편이 되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피부로 많이 와 닿을 만한 내용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주 이거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부자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결국에는 공부로 귀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대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비트코인이 진짜 돈은 되는지, 그리고 투자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알트코인은 어떤 방법으로 고르고 어떤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당연히 알려드리고요. 차트 공부도 저는 코인 공부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제 들어갈지 아니면 뭐 언제 수익 실현할지 이런 거를 지표를 따져보는 거죠. 그리고 선물 투자가 코인에는 가능하거든요. 안전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잘 쓰면 자산을 증식시키기에 좋은 수단 중에 하나지만 레버리지를 좀 쓸 수 있으니까. 하지만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고 잦은 거래를 하면 순식간에 불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왕 할 거라면 좀 잘 배우고 판단을 해볼 수 있죠. 앞으로 있을 5년이 우리 인생에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5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앞으로의 인생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강의는 아마 아예 없을 거예요. 저도 그런 강의를 원했었는데 제가 2021년부터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했는데 저는 이렇게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강의도 없어서 삽질도 되게 많이 하고 손해도 사실 좀 많이 보고 했는데
제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때 답답함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기초부터 차근차근 공부하실 분은 코인센기초 10기에서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